없어가지고 답답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에어벤트가 걔는 위에 있었잖아요. 펠리세이드는. 근데 얘는 그나마 옆에 있어. 야 공황장애 걸릴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름 기대를 했거든요. 나름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오늘의 교훈은 네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삽시다. 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장안의 화제 차량이죠. 바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전 모델인 팰리세이드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비교해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뭔가 디테일하게 비교가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오늘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좀 달라진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드림카로 꼽고 있는 플래그십 SUV의 대명사 제네시스 GB80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두 차량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 SUV, 플래그십 SUV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제네시스 GB80은 약간 럭셔리 프리미엄 SUV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가격대도 거의 넘사벽입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중후반까지 뭐 워낙 다양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제네시스 GBL80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한 단계 더 윗급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야, 팰리세이드랑 GV80이랑 둘 다 멋진 차량이고 비교할 차량은 아닌 거 다들 알고 있는데 한번 옵션으로 비교하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차량을 한번 재미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안 맞고 포지션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이 두 차량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팰리세이드에 있고 제네시스에 없는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반대로 제네시스 GV80엔 있지만 팰리세이드엔 없는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트림이 3.8 가솔린 그리고 2.2 디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뭐 얘기 나오기로는 뭐 1.6 하이브리드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엔진 트림 3.8과 2.2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트림으로 따지면은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 시작이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4,500, 마지막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죠. 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5,3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옆에 있는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엔진 라인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3.0 디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세부적인 트림들은 사실 없어요. 그냥 옵션으로 뭐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느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뭐 셀렉션 1, 셀렉션 2,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GB80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년식 7인승 풀옵션 차량입니다. 여기 옵션이 한두 개 정도 빠졌어요. 썬루프랑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정도만 빠진 차량으로 차량 가격 9,10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은 4천만 원 이상 비싼 게 바로 이 GV80이죠. 야, 따지고 보면 거의 2배 가격이긴 하다.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가족형 패밀리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러니까 이 팰리세이드가 요번에 출시가 됐을 때 어떤 얘기가 많았어요. 막 가격이 올라갔다, 뭐 가격이 인상이 많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놓고 봤을 때는 옵션 선택할 게 많이 없습니다. 캘리그라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다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빌트인 캠, 현대 액세서리 정도밖에 없어요. 다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시작 가격이 5,100만 원인데 풀옵션 해봐야 5,300만 원,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게 이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지털 룸밀러,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의 통풍 시트, 3열의 열선 시트까지 기본으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되면서 상품성 강화도 많이 됐어요. 일단 댐퍼, 효겁소바의 댐퍼가
기존의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가지고 고속의 안전성이랑 그다음에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이중접합 차음유리나 앞뒤 유리가 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정숙성도 한층 더 좋아졌다라고 현대자동차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 비교했을 때는 도심에서만 운전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안 됐는데, 오늘은 고속에서도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풍절음과 노면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GV80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이에요. 파퓰러 패키지랑 디자인 셀렉션,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옵션들 같은 걸 선택을 해야지만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막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바로 실내 투톤 가죽이잖아요. 팰리세이드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GV80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투톤 핸들 옵션 가죽이 들어갑니다. 요것만 하니까요,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이번에 적용된 에르고 모션 시트 있죠. 운전석 이렇게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쭉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거, 이거 팰리세이드 기본이고요. GV80은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비슷해졌어요. 에어백도 중요하잖아요. 원래 에어백이 팰리세이드 이전에는 9개였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0개로 바뀌었거든요. 에어백 숫자도 똑같아졌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의 안전성, 전방 충돌, 차선 변경했을 때 우측방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 이런 다양한 안전에 대한 옵션들도 다 동일해졌습니다. 거의 비슷해졌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디자인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너무 이쁘게 나왔다. 팰리세이드? 또 팰리세이드긴 한데 블랙 하이그로시. 블랙 아이그로시? 맞아요. 젊은 소비자분들은 이번에 캘리그라피 나오면서 약간 이 크롬이 좀 너무하다, 요즘 크롬 주기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젊은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화려하니까. 딱 성향에 맞는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 SUV잖아요. 웅장하고서는 뭔가 딱 뭔가 이렇게 덩치가 좀 있어 보여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GV80 같은 경우에는 딱 고급스럽잖아. 저는 이제 제네시스 GV80 탈 때가 진짜 좋았어요. 완성도도 나름 괜찮았고, 잔고장도 없었고, 그리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LED 헤드램프가 둘 다 들어가긴 하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제네시스는 뭐 전트림, 뭐 트림이라고 나눌 게 없이 그냥 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원래 팰리세이드는 캘리그라피나 이제 상위 트림에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 트림 다 LED 헤드램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는 20인치가 가장 크고 GV80은 22인치까지 들어갑니다. 요 22인치는 옵션 휠이 들어가는 거고, 3.5는 여기 이제 캘리퍼가 약간 로즈 골드 같은 골드 컬러의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20인치도 굉장히 큰데 22인치랑 같이 세워놓고 보니까 차이 좀 크다. 데일라이트를 한번 켜봤어요. 이런 식으로 데일라이트를 켜봤는데, 좀 GV80 같은 경우에는 선들이 얌전한 느낌이었다면 팰리세이드는 이 데일라이트의 선이 굉장히 굵죠. 비상등을 한번 켜볼게요. 비상등을 켜면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도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고, 상단 위쪽에도 방향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에는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진 않지만 옆 휀다 쪽과 앞에 전면부에 방향 지시등이 쭉 이어져 있어서 통일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GV80과 팰리세이드 키를 잠깐 놓고 이야기를 하면요. 팰리세이드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키 디자인이 또 바뀌었어요. 새로워진 신형 키로 바뀌었고요. 차가 워낙 전폭이 넓고 크잖아요. 팰리세이드나 카니발을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한 부분이, 주차를 했는데 주차선이 좁아서 정작 운전자가 못 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서 차를 앞으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진짜 원하는데요. 이전 팰리세이드는 없었어요, 그 기능이.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기능이 추가됐고요. GV80도 역시나 원격 시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옵션이라는 점, 팰리세이드는
기본이에요. 자, 엔진 스펙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8 V6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GV80 같은 경우에는 V6 3.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력은 380마력, 290마력으로 확실히 터보 엔진이 들어간 제네시스 GV80이 조금 더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성능 때문에 이제 엔진룸을 연 건 아니에요. 일단 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방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엔진 커버라든지 이 안쪽의 마감들을 보면은 확실히 제네시스가 한 단계 더 윗등급이라고 느껴지죠. 대부분 차를 출고하면 엔진룸 열어보나요? 안 보나요? 거의 안 보죠. 거의 안 봐요. 보이니까 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희처럼 이제 자동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제 사람들이나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가지고 확인하지 일반 소비자분들은 거의 열 일이 없거든요. 근데 딱 열면은 펠리세이드와 GV80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아요? 이런 마감들,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도 고급스럽긴 한데 방음, 이런 고무 몰딩, 패드 이런 부분들에서 뭐 비슷하면서도 한 단계 더 윗등급이라는 느낌이 들죠. 이런 커버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휠 베이스는 제네시스 GV80이 조금 더 깁니다. 55mm. 그러니까 얼마 막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5c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재미난 게 여러분들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3열의 활용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둘러보도록 하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달라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동 핸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핸들 디자인도 바뀌었는데요. 이 핸들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이거 그랜저 핸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달라진 부분이 또 있죠. 이 그립, 이 핸들의 두께가 조금 더 얇아졌어요. 그랜저에 비해서 펠리세이드에 맞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달라진 부분은 이 공조기 센터 페시아의 이 버튼들의 디자인이 한결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펠리세이드의 이 위장막, 그러니까 실내를 딱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제네시스 GV80과 비슷할 정도로 고급스러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이 중간에 에어벤트의 디자인과 이 공조기 핸들 디자인을 놓고 보면요, 굉장히 많이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요게 뭐냐면 딱 이렇게 시동을 끄고 보면은 여기에 문구가 떠요. 에어컨을 꺼도 이제 자동으로 건조를 시킨다. 이렇게 문구로 알려주는 거죠.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12.3, 12.3.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페이스리프트에 그렇게까지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일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LED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에도 스웨이드 재질이고 여기는 LED 같지만 좀 누래 보이네요. 그리고 썬루프가 이 위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버튼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요.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센터 콘솔에 이 소재가 원래는 여기 같은 메탈 소재였지만 가죽으로 덮어놔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고요. 펠리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중간 수납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요. 컵홀더랑 같이 있긴 하지만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거를 안으로 접어넣어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쓰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를 커버를 덮어 놓으면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를 올려놔서 좀 그냥 사용하기 쉽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쪽 암레스트 수납 공간도 위에 걸치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앞에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깊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쪽에 따로 수납 공간이 위에 있어서 이건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GV80은 마찬가지로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GV80에는 없는 옵션이 또 있죠. 바로 디지털 룸밀러입니다. 요거는 GV80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글로브 박스도 이쪽에 있고 에르고 모션 시트가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되게 좋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안마 시트도 되고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이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나만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쉼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머리 복잡할 때나 쉬고 싶을 때 그냥 차 안에서 이 시트 뒤로 젖혀놓고 자거든요. 근데 이 에르고 모션 릴렉션 시트가 있으면 버튼 하나로 되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후진 등 우리가 예전에 비교했었던 것처럼 원래는 약간 누런색의 가이드, 후진 가이드 라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가이드 라인과
후진등도 LED로 바뀌었죠. GV80은 원래 그 후진 가이드라인과 LED 등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원래 6개에서 8개로 기본으로도 늘어났지만 얘는 이제 크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GV80은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무늬 패턴도 GV80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GV80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확실히 고급스럽긴 고급스럽다.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이쪽 대시보드 이제 위쪽도 싹 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요. 재질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한 단계 더 윗등급이라는 차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시트도 고급스럽네. 암레스트도 이게 가죽이야, 나. 나 참네. 이게 또, 참 이렇게 언감생시 이렇게 또 좋은 차 보면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펠리세이드 충분히 멋지고 괜찮았잖아. 근데, GV80 타니까 또 어때요? 이게 이렇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보태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타니까 고급스러워. 달라. 한 단계 더 윗등급이에요. 스톤 가죽 좋다 진짜. 그리고 제네시스 GV80이랑 G80이랑 진짜 저는 칭찬하는 게 인체 공학적인 느낌. 딱 탔을 때 편하고 이 도어 스위치 손잡이 이게 진짜 편해요. 이게 그냥 창문을 열 때 다들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앞에 1열에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뒤에가 열린다든지, 뒤에 열려고 했는데 앞에가 열린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제네시스는 내가 딱 손을 놓으면은 앞유리와 뒷유리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쉬워요. 이런 부분이 되게 칭찬해 줄 만하고요. 여기다 손 한번 올려본 적 있어요? 되게 편해. 편하지? 이게 위로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이쪽 도어 하단 커버나 이쪽 중간 센터 콘솔 이쪽 안에도 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고급스러웠다는 느낌이 많이 나고,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지만 이거 잘 안 씁니다. 펠리세이드랑 GV80이랑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수납 공간이에요. 펠리세이드는 가족들과 함께 많이 타는 패밀리형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점을 뒀다면 GV80은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컵홀더도 좀 좁고, 여기 수납 공간이라 해봐야 이쪽에 무선 충전 할 수 있는 이 공간밖에 없는데 거의 잘 안 쓰죠. 이거는 GV80이랑 비슷하지? 그쵸. 맞아요. 펠리세이드랑. 에어벤트가 거기 밑에도 공조 패널도 비슷해. 터치고 좀 비슷한 예, 비슷한 느낌 들고. 근데 이제 룸밀러가 프레임리스 룸밀러지만 디지털 룸밀러는 안 들어가고, 이것도 근데 분명히 들어가겠죠. 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버튼이잖아요. 물리적 버튼인데 이런 건 이제 터치. 이런 것, 이게 다 고급스럽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차이가 좀. 이 안쪽에 선바이저도 다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하지만 다 옵션이다라는 거. 이거 디지털 계기판 디스플레이, 헤드 디스플레이 옵션이에요. 우파 응? 자, 후면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 다 비슷한 느낌이 아예 거의 없죠. 일단은 전고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고는 펠리세이드가 GV80보다는 조금 더 높고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 좀 더 날렵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고급차에는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로 들어간다는 거. GV80의 머플러 팁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듀얼로 달려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펠리세이드는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될 때 좀 두 발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지만, 후면부 디자인은 뭐 거의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테일램프에 불을 켜봤는데 어때요? 라인들. GV80은 깔끔하고 펠리세이드는 무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은 원래 보통 이쪽 중간이나 후드 쪽 중간이나 아니면 이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근데 요 밑에 트렁크 여는 버튼을 위치를 안 하는 이유가 오염이 이 밑에가 잘 되잖아.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게 밑에 해가지고 괜히 이제 탑승자나 오너분들이 손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을 위로 많이 올립니다. GV80을 설계할 때 이 트렁크 버튼을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쪽 후드 중간에 넣어야 되냐 했는데, 중간에 넣게 되면은 디자인도 조금 해치고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린 거죠. 여기 올려서 처음에 이제 GV80 이게 나왔을 때 트렁크 여는 버튼 다 못 찾았어요. 왜? 기존에 대부분 다 여기나 후드 쪽이나 이 밑에 있으니까 다 여기 뒤지는데 없는 거야. 그거 어디냐 했는데 이쪽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이 안쪽에 잘 안 보이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GV80은 트렁크 리드도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깔끔한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후방 카메라도 그래서 이 안쪽에 안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고급스럽죠. 코리안 브랜드이가. 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밀리 SUV답게 그냥 깔끔한 느낌, 그냥 좀 뭔가 쎄 보이는 가장들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트렁크의 느낌이 나요. 그 왜 내가 가장의 공감을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했냐면 아빠들이 이걸 제일 많이 보니까. 왜 그럴까? 짐 실어야 되고 짐 빼야 되고 그냥 아빠들이 가장 많이 보죠.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새아이의 아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이 카메라는 디지털 루밀러 카메라, 여기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3열을 다 지금 폴딩을 해 놨었습니다. 근데 3열을 안 쓸 때는 이렇게 폴딩을 하고 버튼을 통해서 3열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시 접으면 되잖아요. 펴면 되잖아요. GV80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이 위쪽에 커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3열을 피면 2열 시트가 앞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GV80 제가 맨 처음에 출고했을 때 몇 인승 출고했는지 혹시 아세요? 7인승 샀었어요. 그게 왜 샀었냐면 3열을 사용하려고 이제 7인승을 샀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딱 5명이거든요. 나랑 와이프, 우리 애기 셋,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 딱 7명 모아서 같이 갔는데 뒤지게 욕먹었죠. 좁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밑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 패키지가 있어서 여기 위에 이제 러기지 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많이 안 써요. 거의 빼놓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 러기지 스크린을 집어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되게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나 현대는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피드백의 반영이 진짜 빨라요. 팰리세이드는 뭐 이렇게 커버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2열 시트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건 차이라고 할 수 있죠. 팰리세이드는 3열 시트에 열선이 들어가고 GV80엔 열선 시트가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번 타보겠지만 이 팰리세이드는 3열에 사람이 타도 막 답답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살 수가 있어요, 성인 남자도. 근데 이 GV80 성인 남성이 못 타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걸려. 애기들이나 좀 키 작은 분들은 탈 수가 있죠. 형님 타실 수 있죠? 개소리 할래요? 저 180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크게 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러기지 스크린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따로 이제 보관할 러기지 스크린 보관대도 필요 없고 되게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거의 못 쓰네. 이거는 팰리세이드는 넓어요. 3열을 펴도 많은 짐을 실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방을 한번 넣어보자. 가방 한번 줄래요? 일단 GV80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가방을 딱 실으면 뭔가 꽉 차죠.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차이 많이 난다. 딱 봐봐, 많이 나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실어도 우겨 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쟤는 이 공간도 끝에 이야, 차이 많이 나네. 자, 2열 시트를 수동으로 해야 되죠. 하지만 GV80 같은 경우에는 자동입니다. 비싼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2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7인승이죠. 하나, 둘, 셋, 넷, 5, 6, 7, 7인승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3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중간 통로예요. 물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통로가 있어가지고 3열을 타고 내릴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단 나아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렇게 타고 내리면 불편해요. 턱이 높다 보니까 보통 이 3열은 어린아이나 키 작은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타는데 턱이 높다 보니까 타고 내리기 되게 힘들어 하세요. 막 끙끙끙 낑낑 막 이러는데 이렇게보다 2열에 통로가 있으면 이쪽을 통해서 타면 되게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둘 다 들어갑니다. 요거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이고 뒷좌석 커튼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컵홀더는 이쪽 도어 쪽으로 빠졌어요. 보통 이제 이 중간에 있는데 원래 이제 도어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왜 이쪽에다 뒀나 팰리세이드는 생각을 해봤는데 중간에 통로라든지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컵홀더는 도어 쪽으로 좀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전에 제가 한 번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중간에 보면 수납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핸드폰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걸 넣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팰리세이드는 수납 공간이 많은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되게 좀 많이 흔들리고 허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쪽에 있는 부분, 그 송풍구의 내구성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막 흔들리거나 허접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이 안쪽에 있는 그런 이 마감들도 많이 신경 쓴 듯한 느낌이 들고요. 3열을 제가 한번 타볼게요. 요거를 좀 이렇게 젖히고 보기 편하게 3열을 한번 뒤쪽에서 이렇게 앉으면 딱 이게 정상이거든요. 보면은 머리가 안 닿잖아요. 성인 남성이 타도, 물론 성인 남성이 타면 편하게 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물론 성인 남성이 타도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심지어 등받이도 리클라인 돼요. 이거 겁나 커요, 진짜. 편해 보여, 안 편해 보여? 이 정도면 괜찮아. 상체는 편해 보이는데 하체는 조금. 이게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이 밑에가 저기 그 축이 있으니까, 두 바퀴 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편해요. 뒤에 리클라인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그 시타잇 단자도 하나 있네요. 컵홀더도 있고. 여기 보통 타면 되게 덥거든요. 근데 3열에 에어벤트, 송풍구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에어컨 켜고 이렇게 하면은 덥지는 않아요. 이것도 진짜 엄청 크다는 거. 필러 그가 좀 개방적인 게 확실히 GV80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이것도 엄청 커. 시각적으로 답답하면은 정말 막 그냥 뭐 숨 막히거든. 하지만 이 3열의 유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요. 자, 2열에 탑승을 해봤는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고급스러운 부분은 GV80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둘 다 들어가 있고요. 팰리세이드는 수동이지만 GV80은 전동.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활용도가 많이 없어요. 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3열의 활용도인데 GV80은 일단 3열의 활용도가 되게 낮아요. 똑같은 7인승인데 지금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막혀 있죠. 보면 컵홀더가 이쪽에 있고 중간에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열의 고급스러움과 2열의 활용도는 GV80이 더 좋아요. 이런 컵홀더도 고급스럽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죠. 하지만 3열을 탈 때는 중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보면 이 버튼 눌렀을 때 자동이죠. 근데 앞으로 당기는 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긴급 상황 생겼을 때 이게 천천히 전동으로 가면 문제 생길까봐 요거 앞으로 이제 시트가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 원래 2022년형 이전에는 3열 시트를 활용하는 이제 7인승이나 그런 경우에는 요 시트 자체도 다 수동 시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바뀐 거죠. 요거 앞으로 뒤로 가는 요것만 이제 수동이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남자도 이 턱이 높아가지고 타기 힘든데, 이거 봐봐, 타기 힘든데 그래 어떻게 이제 애들이 타냐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도 타고 이거 걸리잖아. 이거 봐. 벌써 걸리네. 답답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에어벤트가 걔는 위에 있었잖아요. 팰리세이드는. 근데 얘는 그나마 옆에 있어. 야 공황장애 걸릴 것 같아. 이것도 리클라인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되게 좁아. 의미가 없어. 근데 얘는 여기서 뒤로 더 안 가고 거기 앞으로 가. 와, 너무 불편해 보여.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 3열에 이제 저기 열선 시트도 없고. 근데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여기 수납 공간도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고 컵홀더나 에어밴드가 다 이쪽에 있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실내를 대부분 다 둘러본 것 같고 주행을 한번 간단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정차에 있을 때 엔진의 떨림이나 이게 진동이 되게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언급을 따로 안 한 이유가 이거 새 차거든요. 이거 출고한 지 지금 500km 탔나? 새 차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 타봐야지만 진동이나 소음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도 처음에 출고했을 때 소음이나 진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도 없었죠. 지금 어때요? 지금은 거의 경운을 그게 경운기까지는 아니에요. 경운기를 안 타봐서. 난 타봤잖아요, 경운기.
아직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지금 출고한 지 2년이 이제 2년 됐는데 이제 9만 킬로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음이나 진동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 신차 때 비교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거의 없어요. 그냥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팰리세이드 이전 모델을 탔던 분들은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타면 차이점을 아마 크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승차감 그리고 무엇보다 주행했을 때 그런 안전감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처음 이 팰리세이드를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는 저속에서 도심에서 한번 주행 테스트를 해봤다면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올려가지고 고속에서의 그 소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승차를 받고 한번 고속 주행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좀 많이 타봐야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많이 주행을 해봤는데 주행을 하면 할수록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고 뭐 가격 인상이 많이 됐다 뭐 아니면은 뭐 외관 디자인, 옵션의 차이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변화는 승차감과 고속 시의 주행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저속에서는 풍절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풍절음은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100km 정도 속도에서 우리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정수성 조용하지 않냐? 조용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구형 팰리세이드 말고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어때? 어이구, 카니발. 차이 많이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저속에서 50, 60 정도에서는 막 이렇게 엄청 체감이 될 정도로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노면 소음 있잖아요. 요철을 지나갔을 때 탕탕 튀는 느낌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풍절음은 저속이다 보니까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100km 정도 속도를 올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에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측정했을 때는 대략 60에서 요철이 튀어도 70 언저리의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어쨌든 쇼급소바가 댐퍼가 이제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서 저는 이렇게 큰 차이를 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직접 타보니까 그 차이점 어떻게 느껴요? 이전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더 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GV80 탈 때도 너무 부드럽다, 너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 GV80 지금 한번 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타고 바로 한번 타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승차감의 부드러움이에요. 노면이 좀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갔을 때 이전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땐 통통 튀면서 소음도 올라오고 좀 이렇게 충격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면의 충격도 그렇게 전달을 해주지 않고요. 고속에서의 소음도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속도를 급하게 우리가 올리면서 악셀을 밟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요. 이 팰리세이드처럼 차체가 크고 전고 높은 차들은 높은 속도에서 움직임을 좀 이렇게 급격하게 가져가다 보면 불안하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휘청거린다든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많은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약간 도로에 물론 스포츠카처럼 탁 붙어간다는 건 구라고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불안한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GV80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제가 탔던 SUV의 처음 SUV는, 그러니까 제가 소유하고 탔던 SUV의 최초는 바로 이 GV80이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세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SUV는 어쨌든 전고가 좀 높고 운전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롤링이 있잖아요. 차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면은 움직이다 흔들리게 되면은 뒷좌석에 타거나 앞에 탔을 때 멀미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전 이게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였던 차가 랜드로버 보그였어요.
그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내가 이제 처음 탄 SUV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랜드로버 보그랑 포르쉐 이전 세대 카이에는 그렇게 멀미가 나더라고. 타면은 막 머리 아프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SUV 잘 안 탔거든. 처음 탔거든. 그래서 둘이 타면서 아 별로다, 신행차 받아도 타지도 않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고 리뷰만 했었는데, GV80 타고서는 깜짝 놀랐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이거 멀미 안 난다. 그리고 승차감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전고가 높아서 운전이 쉬운 거야. 지금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앞에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고, 펠리세이드는 이제 맥퍼슨 스트럿 이라고 하는 서스펜션 쇼바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더블 위시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 이렇게 딱 이렇게가 말 그대로 더블 위시본 두 개의 이렇게 암이 막 이렇게 승차감을 이렇게 조절해주고 이 차체를 유지시켜주는 부분인데, 요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비싸요. 고급 차에만 들어가 있는 게 이 더블 위시본이거든요. 그 부품 단가도 비싸고. 근데 이 GV80엔 그 더블 위시본이 들어가 있고, 반대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멀티링거 똑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맥퍼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가가 저렴해요. 더블 위시본보다는. 그리고 부품값도 싸고 대중화되어 있는 서스펜션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게가 있는 좀 무거운 차들엔 대부분 이제 맥퍼슨 스트럿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무게도 유지를 해주고 나름 부드러운 승차감도 전달해주고 막 이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GV80이 코너링이나 고속주행 전체적인 움직임이 되게 안정감 들고 부드럽고 자유롭단 말이야,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과연 펠리세이드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타보니까 편해요, 얘가 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름 기대를 했거든요. 나름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GV80 좀 더 편하고 부드럽네요. 근데 이전 펠리세이드랑 또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전 펠리세이드가 3, GV80이 한 8 정도 됐다면, 지금 나온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5 정도의 그런 갭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런 잔진동이나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움직임,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플래그십 SUV의 스포츠 모드가 말이 돼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 고속 주행에서는 스포티한 주행도 필요해요. 물렁한 그 물소스만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제 고속에서의 그런 소리도 한번 저희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속도에서 한번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땠어? 차이 좀 나? 조금,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긴 한데, 확실히 조용해요. 이 GV80이? 네.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비교하는 자체만으로도 이 펠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가 많이 고급스러워졌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딱 정차했을 때는 되게 넘사벽이야. 그때는. 근데 이 GV80이 더 조용해요. 그냥 소리가 거의 안 나요. 특히 가솔린이잖아. 단점은 얘는 기름을 뒤지게 많이 먹는다는 거. 오늘의 교훈은 네, 오늘의 교훈은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삽시다. 네. 오늘은 좀 여유롭게 한번 이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랑 GV80을 좀 더 심층 있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이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상품성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조금 더 느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느낀 게 GV80은 진짜 되게 좋은 차구나,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장안의 화제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격이 올라갔긴 했지만 옵션으로 빠져 있었던 게 그냥 기본으로 묶이면서 가격이 올라가 보이지,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가격 인상폭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펠리세이드 선택을 한다면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캘리그라피의 단일 트림으로 옵션 추가 안 하고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만약에 가성비적인 모델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프레스티지랑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하겠지만, 기본 익스클루시브도 뭐 LED 테일램프, 에어백 10개, 스피커 8개, 그리고 기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체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3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 캐시 2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 승차감과 고속 시의 주행 안전성이에요.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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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토바이가 저희가 지금 80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네. 저기 하면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야 깜짝 놀랐네. 리뷰하다 경기할 뻔했네. 씨.